다음 우리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장관님, 그 장관 국무위원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부 업무 관련된 법을 보면은 제가 보면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있는데 헌법 전문, 그다음에 헌법 제4조, 그다음에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에 보면은 전부 다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업무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제26조하고 31조를 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 통일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조직하고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의 체제나 문제점을 들춰내고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 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저는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법을 반만 지키고 반은 안 지키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부 다 안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 이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로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남북 관계 어떤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의 정책도 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직도 법에 맞게 해야죠. 조직될 수 법에 있습니다.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키워드만 볼게요. 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추진, 정부조직법에는 통일, 남북 대화, 교류, 협력, 통일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평화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전쟁이라든가 분쟁, 갈등 이런 게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 이게 평화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때문에 여기에 이 헌법 조항에 준수해서 통일부 업무를 조직과 예산을 다 개편하고 삭감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같은 용어는 아닌데 네. 엄격하게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네. 그냥 우리가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는 유연성과 탄력성 이걸 다 열어놓고 그 통일에 대한 과정들을 추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관님 통일부는 그렇게 추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까 그 어떤 정책적인 그 수단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과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평화라고 상황, 예.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북한을 상대로 하거나 국제 정치사를 보더라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을 아니 그러면 헌법하고 다 바꿔야죠. 정부조직법.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이 왜 있어요? 장관이 헌법을 준수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통일부를 운영하셔야지. 아니 제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꿔요 이거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라고 할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직하고 예산은 남겨두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조직을 하겠다는 것은 아예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관님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장관님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북한과의 관계 변화라든가 상황 변화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조직하고 예산은 통일부의 업무에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하고 헌법을 그대로 놔두고 해야지. 이걸 왜 바꿉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 돼요. 근데 아, 그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크게 위법한 사실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에 따라서 그 조직 개편이나 그러니까 업무를 말로만 준하고 거기에 생각합니다.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 헌법, 정부조직법 어디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 조직법을 보더라도 통일부 업무가 정부조직법은 남북대화, 교류, 협력, 통일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대화 노력 어떤 걸 하셨어요? 남북 대화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아니, 말씀드렸지만은 남북대화 노력을 어떤 걸 하셨냐고요. 자꾸 남북 대화가 우리 정부 때문에 안 아니, 된다. 법에 나와서 제가 드리는 예, 말씀 아니에요. 예.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드셨냐고. 이제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니 그럼 북한하고 그러면 지금 저 이제 휴전 중인데 그러면 뭐 대화를 뭐 쉽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걸 잘 어려우니까 통일부 만든 거 아닙니까? 창설 목적이 그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쉬우면 누가 이런 뭐 저 부처를 왜 만들어요 지금? 지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그걸 북한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시면 제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면 법에 근거해서 답을 하세요. 네, 우리 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장관님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있죠? 네. 예, 이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폐쇄 검토를 지시했죠. 통일부에. 그런 그 자체는 뭐 통일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지 대통령실에 뭐 지시를 받는다. 아니 이렇게 근데 그 말씀드리시면 폐쇄 검토 예. 지시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부가 검토 중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의원님 통일부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경제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아니, 예, 정부에서 이게 알았어요. 평가를 그 통일부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의미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위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북한을 개성공단을 통해서 시장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로 국제사회로 이렇게 좀 견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뭔가 좀 같이 공유하는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 차원에서 이제 시너지도 산업이 이렇게 좀 단계별로 경공업에서 이제 중공업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속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협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개성공단이 지금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지향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하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한번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면 역진이 불가능하거든요. 되게 불가역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이걸 폐쇄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더 하려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그냥 뭐 퍼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실제 통일부 업무상 이건 오히려 시선을 좀 달리하면은
오히려 또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통일부 내에서도 한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참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게 틀어놓던데 이게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걸 못 틀게 할 정도로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김석기 간사님도 허락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화면만 조금 봐주세요. 우리 관행입니다. 위원장님 예. 자막으로 좀 보세요. 장관님 그 시선은 저기 비디오에 두시고 네. 제가 옆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2000년 85년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매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방남 방북 상봉, 화상 상봉 이게 8만 4천 건이 생사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4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70%가 80세 이상이에요. 한 해 안타깝게도 3천 명 정도가 돌아가셔요. 올해 지나면 또 3천 명 돌아가시고 또 내년 지나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정은 그렇고 북한은 더 열악하겠죠. 우리보다 의료 환경이라든가 뭐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보다 더 아마 사망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 기회가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돌발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1분만 더 주시면은 위원장님 1분 더 주시면 제가 질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할 때 일분들이 이게 저는 사실 우리 그 장관님은 오늘 이렇게 좀 음성 비디오를 통해서 좀 감동을 드리려고 저희가 참 음악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중에 별도로 한번 좀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북한 입장은 뭐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이제 거듭 촉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만은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장관님이 좀 하루빨리 좀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생사 확인이 됐든 아니면 화상 상봉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번 볼 수 있게 또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좀 다양한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네, 우리 이상입니다. 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